그래서 어떤 플랜카드 어떤 문구가 있는지 한번 보자고. 따님 아버님을 제게 주십시오. 가장 확 와닿는 게 이거 아니야? 나보다 늙은 이건 내 새끼 김윤. 그 정성이 너무 고마워서 달라고 해서 다 걷었어. 집에 가서 이제 보관하겠다 했는데 감당이 안 되잖아. 아니고 전혀. 방 하나가 다. 내가 너 퀴즈 하나 내볼까? 퀴즈 내봐.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나무가 쓰러졌어. 쿵 소리가 났을까 안 났을까? 나무가 쓰러졌는데 쿵 소리가 나지. 아니 그러니까 숲속 친구들이 들은 거 말고 그러니까 쿵 사람이 소리. 없으면 소리가 안 나냐고 나지. 나지? 근데 그걸 왜 물어봐? 아니 이게 중요한 거야.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그런 퀴즈를 내는 거야? 요즘 막 그냥 그런 생각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 왜? 뭐 갱년기야? 나가요? 뭐.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돼. 왜냐면 목표 의식을 이룰 수가 있다고. 아무도 없는 맞구나. 병건이 집이 아니라 민씨였어. 윤석영. 들어와. 형 어서 와.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내가 잘 맞는 타이밍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오. 너무 절묘하게 왔어. 숲속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몰랐는데 아주 절묘하게 들어왔어. 정말 고마워. 다행이다.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듣고 있는데. 형 고마워. 나 진짜. 오랜만이고 나는 처음이고. 형 우리 처음인가? 누가 형이라 부르라 그랬어? 삼촌이라 불러요. 삼촌이 편하세요? 형님으로. 형님. 근데 이렇게 해야 되나? 형님으로 할게 이러면 또 이상하잖아요. 아니 해도 돼. 그래요? 그럼 형님 그렇게 할게. 그래 이 자식아. 요즘에 뭐 하고 지내? 요즘에 우리가 찍었던 그 숲속 지금 공개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하고 있지. 맞아. 그렇다고 홍보하러 온 거는 아니고. 우리는 뭐 홍보하러 나온 건 아닌데 홍보하러 나온 건 아닌데.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올림픽 한 90% 정도 보고 한 10% 맞아. 정도 이제 마음이 콩닥콩닥하고. 민 씨는 좀 봐. 당연하지. 난 무조건 챙겨보지. 그래? 그럼 최근에 본 그 경기 중에 예지 씨. 이렇게 너무 멋있고. 그리고 그 양궁. 양궁도 너무 재밌게 봤고. 내가 또 그 올림픽을 직접 가서 봤잖아. 파리 갔었어. 이번에? 최근에. 단체 양궁하고 남자 양궁, 여자 양궁을 봤단 말이야. 끝나지도 않았는데 돌아왔네. 내가 좀 바빠가지고. 아니 근데 윤석영님이 예능도 되게 많이 봐. 되게 좋아하셔. 그 서진이네라고 즐겨 보시네. 홍보하러 온 건 아닌데. 홍보하러 그럼 형님은 남는 시간에는 뭘로 시간을 보내요? 나도 유튜브로 내가 어릴 때 봤던 뭐 TV 문학관이나 베스트셀러 극장 이런 걸 이제 유튜브에서도 해주니까 그런 거 이제 찾아보고 이런 것들이 근데 나도 유튜브라는 그 매체 자체에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 아직까지는 나는 TV나 이런 게 더 편한 것 같아. 그렇구나. 나도 좀 줄여야겠다 이제. 너는 줄이면 안 돼. 너는 분업이야. 나도 이제 좀 뭔가 어떻게 보면은 선배님들이 계시니까 저도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를 뭘 줄인다는 얘기지? 이거 유튜브에 조금 실컷콜한 걸 이제 좀 줄인다는 얘기. 아까 문학극장? 형? TV 문학관. 그런 거 좀. 약간 진중한 그 정극 연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전극 연기가 뭐 진중한가? 내가 얘기하지 않았고 여기. 전극 연기는 진중하고 뭐 그러면 뭐 코미디 연기는 가볍고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런 주의. 실제로 그런 주의야. 아니에요 형님. 이제 따로 만나서 내가 차근차근 얘기를 좀 해줄게. 우와. 우와.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고 이럴 때는 코미디가 웃기고 비극이 슬프다 이렇게 안 배우고 코미디는 사회적이고 비극은 개인적이다 이렇게 배웠거든. 이렇게 생각해서 들어가 보면 조금 또 다른 시각이 또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코미디는 사회주의고 사회적이다.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아니고 야 우리 스승님한테 너 말 조심해. 스승님이라고 좀 이제 불러도 될까요? 전혀. 역시. 아직 안 배웠잖아. 배우고 나서 스승님이라고 해야지. 뭐 성결제를 하려고 그래. 윤석영님이 되게 작품이라 이렇게 나오실 때 보면 되게 포스가 있으시잖아. 근데 실제 성격이 어떤지 난 되게 궁금했거든요. 형님 어떠세요, 형님 성격이? 아니 진짜 내 성격 어떻지? 그러면 얘기해주기 하자. 얘기해주기. 아니 주변인이 말하는 게 더 정확할 수 있어. 민시스 사실- 부탁해.
진짜 애교쟁이세요. 아. 애교 많으세요. 그리고 장난꾸러기시고. 장난꾸러기야. 장난꾸러기야. 아, 그래. 애교가 많다는 건 어떻게? 현장에서 나도 선배님 윤석 오빠랑 친해지기까지 좀 천천히 다가가려고 했었어. 처음엔 막 이렇게 말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 캐릭터로서 천천히 다가가서 믿음을 주고 싶었거든. 업계 또 큰 선배니까. 또 아무래도. 그랬는데 먼저 와서 볼을 이렇게 콕 찌르고 아. 간다거나 아니면 그냥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좀 귀엽게 애교 있게 그냥 그게 난 느껴져. 그러니까 약간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액션들이 이제 느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불편해 있는 걸 내가 잘 못 봐.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편하게 같이 그래야지 되게 자연스럽고. 형님 민 씨는 성격이 어때요? 뭐 굉장히 잘 챙기는데 소리 없이 잘 챙기는 스타일이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고 굉장히 자기 일에 프로페셔널한 어떤 내가 오히려 보고 자극을 받을 정도로 참 하나도 안 놓치고 다 하는구나라는 걸 볼 때마다 이제 신선한 자극이 되는 거지 서로. 근데 형이 팬분들이 진짜 많거든. 근데 그 많은 팬분들 중에서도 이게 또 이슈가 된 게 있어. 그래서 내가 그 플랜카드라는 걸 내가 좀 가져와 봤거든. 이 문구가 되게 이슈가 많이 됐어. 형 알고 있는 사실이야? 이거 맞는 사실이야? 뭐 오를 리가 없지. 맞아. 그래서 어떤 플랜카드 어떤 문구가 있는지 한번 보자고. 따님 아버님은 아버님은 제게 주십시오. 김윤이라는 게 이제 형님 이제 김윤석, 애칭. 김윤. 가장 확 와닿는 게 이거 아니야? 나보다 늙은 이건 내 새끼 김윤. 그래서 이거를 항상 팬분들이 만들어 오시면 이 플랜카드 들고 같이 이렇게 해주시는 걸로 너무 유명해. 어린 팬들도 있고 좀 연장자 팬들도 있고 위에는 연장자 팬인데? 아니지.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약간 재밌게 하려고 뭔가 한 느낌? 형이 이런 거 딱 들고 와서 보면 어때요? 한때 이 밤새 어떻게 만들든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그 정성이 너무 고마워서 다 이제 내가 달라고 해서 다 걷었어. 집에 가서 이제 보관하겠다 했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되잖아. 아니고 방 하나가 다 아 그러면 이제는 갖고 오면은 다 알아서 가져가라고 지금은. 그중에서 가장 좋은 것만 아니 나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은 게 우리나라는 나이가 있으면 거리감이 느껴질 맞아, 수밖에 맞아, 없는데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캐릭터가 되게 그치 좋은 것 같아. 그치. 무대 인사 할 때 머리띠 같은 거를 맞아. 하고 다니는 사진 봤는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럴 때 나도 되게 기분이 좋지. 왜냐면 선배님 언니 오빠들이 그렇게 해주는 걸 보면 우리도 좀 본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민시야 그 지금까지 연기 인생 중에 지금이 제일 힘들지? 이게 반말이 사실 너무 헷갈리네. 부담스럽지? 잘 적응해볼게. 근데 반말하는 게 힘들다 하지만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보면 민 씨가 나한테 거의 70% 반말을 하고 아 근데 그거는 욕까지 하고 아무도 없으니까. 형이 아니고 펜션 주니까 펜션 좋아한테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러니까 좀 약간 괄괄하니까. 민 씨는 팬분들이랑 소통 잘하잖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거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행사 같은 게 있거나 할 때 내가 어떤 헤어스타일을 해봤으면 좋겠는지. 그래서 무대 인사 때 실제로 팬들이 원했던 어떤 스타일들 중에서 투표를 해서 이제 그걸로 해갔던 적도 있고 건강하게 소통을 좀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난 그게 재밌어. 그 서진이네도 나오잖아. 근데 거기서 이제 황금 인턴으로 이제 활약을 하는데 그 일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 거야? 마음의 준비는 해갔는데 그 이전에 웨딩 플래너를 했던 그 사회생활도 있다 보니까 내 입장에선 사실 그게 잘하는 건 아니었거든. 이게 당연한 거였었고 그런 정도를 했는데도 못한다고 하면서 혼나면서 배웠어서 그래서 나는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익숙해져 있던 상태였던 것 같아. 좀. 민 씨가 부탁이 있는데 좀 들어줄 수 있어? 뭔데? 물 한 잔만 좀 마셔줄래? 알겠어. 왜? 내가 너무 물을 서진에서 물을 너무 안 먹어가지고. 왜? 화장실 갈까? 화장실 갈까봐. 이거 이렇게 프로페셔널하다니까 정말. 난 아까 지금 형님 얘기 이렇게 들으면서 뭔가 나에게 정말 이런 스승이 참 스승이시구나. 괜히 얘기해가지고 사람 피곤하게 만드네. 아까 알려준다고 형이 알려준다고 했을 때부터 엮인 거야. 형 저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그런 길을 좀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대체 형이랑 민 씨는 어떻게 이 연기의 길을 또 이제 걷게 됐는지가 좀 제자로서 궁금합니다. 지금은 동아리라고 하지만 우리 때는 이제 서클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극예술 연구회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연극을 배우다가 90년대 정도에서부터 영화와 연극이 굉장히 가까워지면서 연극판에 있는 배우들도 또 영화 쪽으로 가고 그럼 굉장히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나는 사실 지방에 살았던 사람이라서 서울에 살지 않으면 연기를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 배우를 못하는 거라고. 서울에 사는 사람들만 연기를 배울 수 있는 거고 나랑은 아예 다른 세상 이야기다 라고 어렸을 때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어느 날 갑자기였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서울을 가서 연기를 도전해보지 않으면 나는 평생 후회하면서 살 수도 있겠다. 갑자기 그냥 엄청 어렸을 때 나도 배우가 되고 싶고 연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거는 엄청 아기 때부터 나도 모르게 갖고 있었는데 이미 씨앗이 있었구나. 이미 그게. 저기 아래 내 마음속에 있었는데 이거를 한 번도 꺼내본 적은 없었어. 2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 사표를 내고 도전을 했지. 그냥 무슨 용기였는지 나도 잘 몰라. 그냥 느낌이었어. 사표를 낸 거는 웨딩 플래너? 응, 웨딩 플래너. 그래서 그때 당시 사장님이 무슨 자기가 연기를 하겠다고 배우가 되겠다고 지금 잘 승진하고 있는데 왜 그만두려고 하냐. 잡았던 거 보면 이달의 최우수 사원이었나 봐. 그럼 나 일 잘했어. 그러니까 배우라는 게 작품도 잘 만나고 그래야 되는데 중요해. 스위트홈에서 그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나? 그거는 오디션 봤지. 대체적으로 나라는 사람을 알게 된 작품들은 뭐 마녀도 그렇고 스위트홈도 그렇고 다 오디션을 볼 때였었어. 그리고 단역으로 출연했던 영화들조차도 오디션을 보고 너무 행복해했었지. 이 역할에 내가 캐스팅이 됐다는 게.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를 한다면 이제 이쪽에 지망생들에게 오디션은 내가 100번인가 봤다면 아마 98번 정도 떨어졌을 거예요. 이제 그만큼 오디션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절대 본인의 실력이나 능력이 나는 안 돼 이런 자괴감을 전혀 갖지 말라는 못하는 게 아니다. 그렇지. 오디션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그 사람의 본 실력을 알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장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절대 좌절하지 말라는 거. 정말 또 아무래도 요구하는 롤이 되게 다 디테일하다 보니까 그렇지. 아무래도 캐릭터를 또 위주로 또 오디션을 보니까 실력보다는 캐릭터가 맞지 않아서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즉흥적으로 궁금한 건데 형은 오디션 봐? 안 보나 봐? 오디션 자리에 내가 나타났다 생각을 해봐. 그러면 다들 일어나서 아니 무슨 일로 왔냐고. 무슨 일 하냐고. 우리 집에서 이제 하는 게 있어. 그 넷플릭스 보면서 작품도 좀 추천해주고 자기가 좀 재밌게 했던 거, 뭐 본인이 직접 나온 작품도 뭐 설명도 해주고. 이 텔레비전 도대체 언제 때 텔레비전인지. 난 이런 감성 난 너무 좋아해. 이런 거 니네 집 거랑 바꿀까? 진짜. 근데 되게 좋은데? 왜 이렇게 화질이 좋지? 혹시 둘이 자기 이름 검색해 본 적 있어? 넷플릭스에서? 아니 나 넷플릭스에서는 없어. 그래? 형은요? 너 검색을 안 해. 그래요? 그럼 여기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 아니 싫어. 형 근데 싫으면 다음이 안 넘어가요. 왜? 한번 검색해보면 안 돼요 진짜? 근데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한 것 같으니까 미지거부터 먼저 해. 미지거부터. 아니야, 형 더 해도 돼. 나 편집부터. 안돼. 아니야 지금 민씨가 더 많이 나와야 돼. 그러면은 민 씨가 윤석이 형 이름 좀 검색해 줄래? 김윤석! 네, 김윤석님으로 검색하겠습니다. 이게 된다니까? 와 많다. 와 진짜 많다. 와 다 내가 좋아하는 영화들만 나오는 것도 신기한 것 같아. 자 빨리 넘어가자. 고민 씨. 본인 얘기하는 거 좀 안 돼. 약간 낚아주는 거. 황해. 황해 맞아 황해. 근데 형 근데 연변 사투리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진짜 연습밖에 없어. 계속 듣고 말을 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겠지 말들이. 그럼 일상생활에서 계속 더 좀 약간 주의 깊게 듣고 하는 습관이 훈련이 돼 있는 거. 그러니까 후배들을 이렇게 만나면 너 경기도 어디 같은데 이러면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너 수원이지 이러면 특이한 약간 미세한 어떤 특징들. 뭐 먼저라고 발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수원도 그렇고 뭐 인천 쪽도 그렇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감각들이 있잖아 이게. 그러면 형은 약간 이런 거는 아닌 거 같아. 분석해야지. 이거는 아닌데 아니지. 자연스럽게 그냥 전혀 자기도 모르게 분석이 들어가고 있는 거야. 전혀 이게 훈련이 되고 습관이 돼서. 그러면 형 검은 사제들에서 라틴어 했지. 그다음에 또 뭐 맞아. 지역 사투리도 다. 그러면 지금 몇 개 언어 정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지. 그래요? 윤석이
원석이 형은 미성년 그 작품 감독이었잖아. 미성년이라는 작품을 할 때도 원래 이제 원작이 연극이었으니까 이거를 영화로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극을 할 때도 나는 연출을 했었고 언젠가는 영화를 하면서 영화 작품을 하나 연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었고 그럼 연출도 하면서 또 형이 어떻게 보면 배우도 했는데 그때는 안 힘들었어? 아니 아무래도 힘들지. 이제 연기를 하면서 본인이 컷을 해야 되니까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왜냐면 자기가 연기하는 걸 자기가 제3의 시선으로 못 보잖아. 그럼 스크린에 담긴 걸로 다시 와서 봐야 돼? 그렇지. 이제 모니터링도 하고 나는 이제 미성년을 할 때 사실은 내가 배우로 출연을 하려고 생각이 없었는데 주요 배역이긴 하지만 주연이라기보다는 이 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이 사람은 그냥 토스해준다 그래. 패스해주는 정도의 역할을 원했기 때문에 비호감 역할인데 이 역할을 누군가에게 맡기기도 좀 그렇고 또 얘기를 해봤더니 또 안 하려고도 하고 그래서 그래 내가 하자. 네, 그랬어. 근데 또 정화 선배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여자의 어떤 감성이나 이런 심리 같은 것을 되게 세세하게 잘 아는 스타일이더라고. 또 따님이 실제로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현장에서도 되게 어떻게 보면 배우들은 너무 좋지. 이거를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봐주고 잡아낼 수 있고 이러니까. 형님 그럼 만약에 이제 다음 작품을 또 하시게 된다면 민씨를 캐스팅할 생각이 있으셔요? 있으셔요? 배역에 맞으면 당연히 캐스팅을 하고 싶지. 배역에 맞다면 앞으로의 필모가 기대가 되고 궁금하고 난 빈말을 잘 안 하는데 그런 사람이라. 그럼 이제 민씨 것도 한번 검색해보자. 민씨 너가 얘기해줘. 아니 내가 할게. 오 고민 씨. 네, 고민씨 님으로 검색하겠습니다. 형은 형이랑 관련된 거 아니면 되게 다 적극적이다. 빨리 넘어가려고. 타이타닉에 나왔었구나. 아 타이타닉 그러니까 타이타닉 타이타닉 타이탄에서 본 거 같아. 그래. 워낙 큰 배 아니야. 다 있겠지. 옷을 수 있어 방금. 아니, 민씨가 강희 송강 강희랑 작품을 2개나 했잖아. 지금 근데 군대를 가 있잖아. 맞아. 뭐 편지가 오면 답장이나 아니면 뭐 면회나 혹시 이런 근데 요즘에는 그 핸드폰이 너무 잘 돼 있더라고. 그래서 가끔 잘 지내냐고 하면 다행히도 잘 적응하고 재밌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해서 강희랑 나랑 같은 시합 다녔어. 왔어. 뭐 어디 뭐 중요한 얘기인가? 아주 중요한 얘기야. 홍보하러 나온 거야 그거? 아니 홍보하러 온 건 아닌데. 근데 민씨가 빠른 년생이라서 족보 브레이커야. 도연이랑도 지금 강희랑도 이것 때문에 다 꼬였어. 아 그래? 빠른을 되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아니 나는 이제 학교 어떻게든 인정받기 원하는. 인정받기 원하는 그냥 모르겠어. 학교를 그렇게 친구들 나이가 이제 다 94년생 친구들이고 자연스럽게 친구가 됐는데. 그리고 나는 잘 살아왔어 그렇게 빠른 95년생으로서. 근데 갑자기 스위트홈을 촬영하면서 이도현 배우가 이제 95년생이고 나는 빠른 95고 송강은 빠른 94년생이고 이러다 보니까 나는 송강이랑 좋아하면 울리는 작품을 이전에 만났으니까 친구로 지내고 있었는데 스위트홈에서 이도현이라는 친구가 95년생인데 나보다 오빠로 나왔거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나한테 반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근데 난 또 너 왜 나한테 반말해? 난 너보다 누나야. 이렇지 않고 그냥 반말해. 난 너보다 누나야. 그래라 하고 지냈는데 이제 강희가 야 왜 도현이는 너한테 야라고 하는데 의문 제기. 넌 나한테 왜 오빠라고 안 해?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냥 그렇게 셋이 친구로 지내. 아 그냥. 저 이제 젊어서 그런 거야. 나이 들면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런가 보다. 아무도 신경 안 써. 살아 있는 것만 해도 고맙다. 살아있는 거만. 헤어질 결심은 어떻게 출연하게 된 거야? 그것도 오디션 봤지. 나는 근데 딱 한 장면이라도 좋으니까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에 내 얼굴이 딱 한 컷이라도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그 감독님 팬이었어? 그럼 너무 좋아하는. 사실 박찬욱 감독님 안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 배우들 중에서. 너 안 좋아해? 나? 그렇다고 싫어하진 않아. 취향 차이일 수 있지. 내 맘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난 그렇지. 너무 좋아했어. 그래서 좋아. 근데 오디션에 되고 첫 촬영 날 첫 장면을 그 씬으로 촬영을 했어. 그 딱 노을 지는 시간대. 그래서 나는 그날의 어떤 그 기분이랑 그 온기랑 향기랑 이런 것들을 잊지 못해. 그리고 감독님이 카메라를 항상 들고 다니시는데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셨거든. 내가 그때 시대극 의상을 입고 있었는데 그거를 감독님 카메라에 담아가셨는데 그것도 너무 좋은 거야. 낭만이라고 생각했어. 다 기억이 나.
근데 민 씨는 어떻게 보면은 시대극을 지금 되게 많이 했잖아. 5월의 맞아. 청춘도 있고 봉오동 전투도 있고 밀수도 있고 많은 시대에 살아봤을 텐데 그 중에 제일 좋은 시대가 마음에 드는 시대가 나는 과거로 가면 과거로 갈수록 더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오히려 오히려? 정말 더 오래전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기도 해. 완전 정통으로. 어디까지 가고 싶어 과거로 가면? 갈 수 있는 데까지는 다 가보고 싶어. 뗀석기, 신석기 여기까지 아니면은 거기까지는 물고기. 신라 신라 정도까지. 여왕까지 간대. 네, 여기까지. 형이 잘 잡아줘.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오늘 또 이렇게 왔는데 넷플릭스에서 좀 재밌게 보고 있는 거 좀 추천해 줄 만한 게 혹시 민 씨 먼저. 근데 난 최근에 돌풍 봤고 오 너무 난 놀랐어. 돌풍 진짜 재밌게 봤고 그리고 예전부터 OA라는 작품을 OA? 좋아했어. 이 작품인데 저것도 처음에 되게 미스테리한 느낌으로 뭔가 시작을 하면서 저 여자 주인공 캐릭터가 너무 매력적이라서 정말 재밌어. 그리고 내 주변에서도 저 작품을 좋게 본 사람들도 되게 많고. 이거 진욱이도 추천해 줬었어. 진우 진욱 오빠? 어. 나랑 같이 스위트홈 난. 형, 진욱이가라고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형. 형은 재밌게 본 거. 나는 추천해 줄 수 있을까? 84번가의 연인이라고. 오. 안소니 호킨스가 나오는 영화인데 근데 옛날에 이걸 보고 한 20년 잊고 있다가 이게 넷플릭스에 있는 거지 이게 작년인가 올라온 것 같은데 미국에 있는 이제 여류 소설가와 런던에 있는 책방 주인이 이제 안소니 호킨스고 그러니까 이 여류 소설가가 찾고 싶은 작품이 이제 없는데 런던에 있는 저 책방에는 그 책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이제 서신이 오가게 되는데 전쟁이 일어나 버린 거지 2차 대전이. 런던은 완전히 거기 이제 생필품 음식도 못 구하는데 이제 저 여류 소설가가 보내주지 음식을. 언젠간 만나겠지 해서 이제 갔는데 이미 그분들은 다 이제 없고 돌아가셨고. 이거 한 번쯤 나 오늘 저거 봐야지. 볼만한 작품이 아닌가. 제목이 너무 좋다. 84번가의 연인. 왜 기안84 좋아해? 나도 한번 봐야겠다. 아예 사실 오늘 처음 들어본 이름인데 너는 안 봐도 될 것 같아. 좋아해. 나 영화 좋아해. 84번. 나 기안84 좋아해. 하나만 더 혹시 또 추천해 줄 만한 거 하나만 더. 여기 넷플릭스에 있어서 너무 좋았던 작품이 걸어도 그러고 고레다 히로카즈 맞아. 감독의 작품인데 이것도 이제 한 15년 전에 본 것 같은데 이게 돌아가신 또 그 키키키린 또 대배우님이 또 나오시고 내 가족, 내 삶 자체를 다 보여주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정말 좀 많이들 봤으면. 민 씨는 봤어? 나는 고레에다 감독님 작품을 보면서 눈물을 진짜 안 흘린 작품이 거의 없는 것 같아. 이 걸어도 걸어도도 그렇고 아무도 모른다 뭐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항상 볼 때마다 눈물을 건드리는 자극샘이 항상 있는 것 같아. 너무 작품마다. 아프지. 정말 저렇게 잔인하게 어떻게 저렇게 차갑게 담아낼까 싶은 게 이제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이런 걸 보고 있으면 막 어쨌든 뼈가 아플 정도로 이렇게. 걸어도 글씨만 봤는데도 벌써 눈물이 나려 그래. 내가 좀 눈이 촉촉한 편이야. 그래? 우리도 하나 추천을 해줄까? 그래, 좋아. 홍보하러 나온 건 아닌데 추천을 해봐. 진짜 홍보하는 건 아닌데. 그럼 내가 먼저 질문을 한번 좀 해볼게. 대답을 좀 해줘.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나무가 쓰러졌어. 쿵 소리가 났을까 안 났을까? 그걸 우리 부한테 물어보는 거야? 나는 안 났다고 생각하지. 아무도 없는데 그지? 난리가 있나?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직면이냐 외면이냐 이런 의미도 있고 맞아. 소리가 났다라면 직면을 하는 거고 안 났다면은 외면하는 거고 아무튼 여러 가지 화두를 가지고 있는 이게 대체 어떤 작품인지 조금 얘기해주면 안 돼? 그렇게 이제 어려운 건 고민 씨한테 맡기는 거고. 민시야 얘기해줘. 이게 아주 평온했던 어떤 한 펜션이 있어. 근데 그곳에 미스테리한 불청객이 찾아오면서 걷잡을 수 없는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서스펜스 스릴러극이야. 근데 그 불청객이 그 소동거리를 잔뜩 갖고 오겠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럼 어떤 캐릭터를 했는지. 나는 이제 은퇴를 해서 이제 퇴직금 모아가지고 펜션을 하나 지어서 말년을 보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상한 손님이 하나 찾아오는 바람에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는. 근데 이제 그 펜션에서만 되는 게 아니고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일에 다 빨려 들어가게 되는 얽혀있지. 거잖아. 그치? 불청객
펜션이라고 이제 지칭을 한다면 하나의 펜션에서 불청객이 오는 게 아니라 두 군데에서 오거든. 그러니까 맞아. 불청객도 두 사람이고 그걸 당하는 사람도 두 가족이고 이제 윤계상 씨하고 다 이렇게 같이 엉겨 있는. 같이 이렇게 민 씨는 어떤? 나는 미스테리에 제일 미스테리해. 미스테리하고 의문이지. 의문을 많이 갖고 있는. 뭐 예고편 봐서 알겠지만 위협을 하거든 내가.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 나만의 이유가. 뭘까 그게? 진짜 너무 궁금한데. 그럼 우리는 봐야지. 8월 23일에 보면 알게 되고. 이건 예고편에 나가서 얘기해도 될 것 같아. 아저씨 계속 외치는 장면 있잖아. 내가 보기에 그거 짤 많이 돌 것 같아. 아저씨! 뭔가 주문했는데 빨리 안 갖다 주잖아. 그러면 아저씨 그거 볼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공식 예고편 보면서 이렇게 댓글 단 거 보니까 누가 뭐 명가가 당한다고 뭐 이러더라고. 맞아. 장첸이랑. 장첸이랑 명가가 당한다고? 맞아. 말이 돼? 엄청 많아. 완일이 형이 이번에 또 호흡을 같이 맞춘 거잖아. 같이 하니까 어땠어요? 나는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난 천재신가라고 생각을 했어. 왜냐면 그냥 어떤 이야기를 되게 디테일하게 안 하더라도 무언가를 이렇게 툭 얘기하면 그냥 서로가 원하는 지점이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고 드라마나 영화를 정말 많이 보시는 분이구나라는 게 느껴졌어. 그냥 현장에서 앵글 하나 잡으시더라도 그리고 뭐 어떤 디렉팅을 주시더라도 그런 게 느껴지니까 더 믿고 신뢰하고 갈 수 있었지. 민씨 역할이 되게 좀 악역 느낌이 나던데 이런 배역은 처음 아니야? 그치, 처음이지. 이렇게 작정하고 화려하게 메이크업하고 나온 작품도 처음이고 난 대체적으로 수더분하고. 수더분하고 가난하고 시대극이고 이런 작품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그런 외적인 모습도 그렇고 캐릭터 성격도 완전 해보지 못했던. 의상이 되게 화려하더라고. 의상은 나랑 이제 우리 스타일리스트 팀이랑 그리고 감독님이랑 계속 의견을 많이 좀 소통을 했던 것 같아. 계상님이나 정은님이나 해가지고 출연을 했는데 두 분은 어때? 굉장히 힘든 역할을 맞아. 윤계상 씨가 맡았고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그 판단이 되는 그 모습을 윤계상 배우가 이제 그걸 보여주거든. 이정은 배우는 이제 뭐 내 의견인데 그냥 가장 매력적인 캐릭터가 아닌가 저 캐릭터가. 우리 드라마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좀 알려줄 수 있는 캐릭터인 것 같아. 드라마가 시작할 때부터 숨 막혀. 맞아. 이렇게 확 잡은 것처럼. 그러니까 확 잡은 게 아니고 서서히 그냥 산소가 좀 부족해. 그냥 아, 이거는- 미묘하게. 아주 없는 게 아니고 피톤치드 많은 건가? 막 보는데 막 약간 그래서 거기 가서 찍으셨나 보다. 작품이 산소가 많이 없으니까. 숲인데 산소가 부족한 느낌이야. 그거 세트야? 야외도 세트가 있었고 스튜디오에서도 같은 세트가 있어. 맞아. 그 실내는 또 안에 야외에서 찍어도 충분히 될 만큼 야외 세트도 굉장히 실내를 똑같이 정교하게 해놨는데 그걸 실내 스튜디오에서 똑같이 또 세트를 만든 이유는 카메라의 포지션. 2층이나 막 다 나오니까 그 카메라가 막 그 야외에서 갈 수 있으니까 그것은 이제 스튜디오에서 찍고 그걸 굉장히 헌팅 장소도 너무 진짜 좋았어. 미술도 너무 분위기가 윤석이 형은 17년 만에 지금 드라마 복귀인데 사실 이제 드라마가 이제 내가 드라마를 할 때는 한 거의 20년 전이니까 처음 할 때 부활이라는 작품에서 모한일 감독을 처음 만났고 감독님은 박찬홍 감독님인데 모한일이 조 감독이에요. 그때 처음 만난 게 모한일을. 오, 나도 몰랐어. 이거 인연이 엄청 길구나. 아니 길지 않지 그 뒤로 본 적이 없으니까. 아, 그래도 어떻게 또 그렇게 그래도 연이 그게- 그때 시작된 거였으니까. 근데 그때의 그 작품에 함께했던 팀들이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잊지 못. 그래서 이제 모한일 감독이 이제 이 작품의 이제 대본을 나한테 보냈을 때 읽어봤는데 너무 뛰어난 대본이어서 대본이 너무 이건 좋았어. 뭐 시리즈물을 처음 하는데 이런 대본을 만나게 돼서 너무 고맙다. 홍보하러 나온 건 아닌데. 아닌데. 그러면 기억에 남는 혹시 뭐 장면이나 뭐 그런 거 있어요? 혹시? 오면서 생각해봤어. 분명히 저런 질문을 할 건데 어떤 장면을 얘기할까? 둘이서 수영장에서 맞아, 이제 나도 그거 얘기할라 했어. 수영장에서 둘이가 나오는데 그건 직접 봐야 돼. 진짜. 그러면은 그걸 한번 보자 같이 다. 우리가 또 입수를 했거든 또 비하인드 테이프를. 그거를 어떻게 이 장면을 얘기할 줄 알고 얘기할 줄 몰랐는데 그 장면. 우리도 그게 가장 이제 재밌는 비하인드일 것 같아서 어렵게 세상에. 밀수해서 밀수해서. 밀수해서 84번가에서 가져온 와. 한번 보면서 얘기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우와. 이 다음이 좋아. 내 이 다음이. 몸이 내 몸이 지금 다음이. 놀라고 아이고 아이고. 지금 내 머리 지금- 내 머리 봐. 물이 얼마나 차가운지 저게 지금 막 몸 자세 덜덜덜 보고만. 떠니까. 이걸 이렇게 진짜 막 힘줘서 한 게 아니라 이 느낌만 그렇게 한 거라서 그것도 되게 놀랐어. 와. 저게 만약에 NG가 났다면 내 이 젖은 옷을 다시 다 말려서 맞아. 시간이 또 걸려. 다시 드라이기로 막 말려서 다시 뽀송뽀송하게 입고 만들어서 들어가야 다시 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될 수 있으면 한 번에 오케이를 맞아. 받아내야 되는 장면이라서 플레이를. 네, 플레이백 해봐. 진짜 플레이백이요? 진짜 이렇게. 근데 마지막에 민씨가 와 진작 이렇게 할 거리 어떤 의미인 거야? 그러니까 진작 이렇게. 아예 세게 어. 처음부터. 근데 저것도 진작이었어. 아, 진짜? 진작이었던 것 같아. 미리 뭐 이렇게 무술 감독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합을 다 이렇게 맞추는 건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3초, 뭐 이렇게 해서 2초, 뭐 뒤집고 뭐 이런 게 다. 대충의 합을 맞추지. 아. 대충의 합, 예를 들어서 이제 빠뜨릴 때 내가 3초 정도 내가 누르고 하고, 있을게. 왜냐면 이제 숨을 못 쉴 수도 있고. 준비 안 해서 탁 들어가면은 오래 또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대충 맞춰서 하지. 맞아. 그리고 항상 미리 말을 이렇게 해줘가지고 나는 그것만 잘 인식하고 하면 돼서 크게 뭐 그런 건 없어. 그럼 막 뭐 코에 막 물 들어가고 그런 거조차 이게 신경 쓸 겨를이 없어. 일단 지금 오케이가 났나 안 났나가 중요한 거. 한 방에 끝내야 된다 이거. 또 안 해도 되겠지라는 어떤 그런 믿음으로 입술 자색 고구마 뭐 손 발 자색 다 고구마. 자색 고구마색으로 변하고 있으니까 그게 변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게 문제는 시간이 더 지체가 돼서 뭔가 더 좋은 액션이 나올 수 있는데 뒤로 갈수록 더 나올 그게 더 적어지니까. 그치. 재밌다. 이거. 근데 우리가 또 비하인드를 또 또 있어, 또 준비했어. 있어, 또 있어. 뭐 어떤 거? 요즘 유튜브에 이런 거 많아. 같이 청소하는 거. 정말? 틀어놓고 자기도 청소하는 거. 스튜디오구나. 이건 스튜디오지. 근데 이게 배수가 다 되게 해놨나 봐. 세트장이 되게 꼼꼼하게 돼 있네. 굉장히 정교하게 다.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엄청 해. 미술 감독님이 빡셌겠다 진짜. 형은 원래 좀 집안일을 좀 잘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몇 가지가 있어요. 주로 이렇게 자신 있는 종목은 이제 요리. 뭐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가장 자신 있는 메뉴는 뭐 파스타. 파스타. 와인에? 와인. 설거진 설마 락스로? 의미심장한데? 자 그러면은 우리 집의 마지막 공식 질문이야. 우리 장래 희망이 있다면? 초등학교 때 장래 희망 물어보고 지금 처음 물어본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 아마 내가 국군이 되고 싶다고 그랬을 것 같아. 그때는 우리 때는 항상 국군이 되고 싶다. 아니면 대통령 뭐 이랬었고. 아 그러면 지금도 대통령. 말 같지. 근데 나도 어렸을 때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여군을 막 시키고 싶어 하기도 하셨었고 외교관 이런 게 있었어. 그래서 난 그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나의 어떤 그게 명확하게 뭔지 몰랐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렇게 넓은 곳에서 연기를 하고 싶지. 더 넓은 곳, 더 나아가서. 넷플릭스가 잘 되면. 전 세계에 다 송출되니까. 되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럼 만약에 이 작품이 잘 되면은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되겠네. 그러길 목표가. 바라지. 형님이 또 언어 능력 있으니까 영어도 금방 배우시거든. 내 얘기 하지 말고. 아 형도 좀 챙기면서 이렇게 민씨도 챙기는 거더니 제가 형님만 챙기진 않았어요. 이렇게. 그 비 맞은 중처럼 이렇게 중얼거리지 말고. 우리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사진 찍자, 사진 찍어야 돼. 찍자. 좋아. 하나 둘 셋. 한 장 더 하나 둘 셋. 재밌었습니다. 아유, 수고했어. 네, 재밌었습니다. 고생들 하셨어.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보리차 맛있네요. 물 좀 많이 드세요. 아이고 고생들 했어. 아니 아니.